자,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오늘 제가 매수했던 종목, 그리고 또 오늘 정말 핫했었죠. 공인인증서 관련 보안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약과 바이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아까 올렸던 영상이었죠.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 승인 허가, 제약바이오 랠리는 계속될까? 일부 영상을 꼭 보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중 어느 쪽이 더 크게 상승을 했죠? 당연히 코스피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무려 8.46%나 상승을 했고 장중에 VI도 터치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5천억 원 이상 코스피를 매수하면서 우리 지수가 상승했는데, 지수가 이렇게 1.58%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피카츄처럼 삐까삐까 뜨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몰빵이 돼서 그래요.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의 어떤 주식이었습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신고가를 갔습니다. 장중에 무려 7.08%까지 상승을 했고 4.6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보통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급등을 하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갭 상승으로 시작이 되죠. 자, 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에 몇 프로로 출발했습니까? 시작부터서 2.49%로 시작이 됐어요. 그 뜻은 그만큼 돈을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3일 전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2조 4천억을 매도했는데 지금은 돈도 별로 안 쓰고 지수를 무려 3%나 상승을 시켰죠.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 이상 상승하고 시작하면 우리 지수는 0.5% 이상 상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갭을 띄우고 시작하게 만들고, 그리고 돈을 조금만 투입하고 지수를 이렇게 3%나 급등시켰죠. 오늘은 이렇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크게 상승을 했고 하이닉스의 상승률이 무려 8%나 됐기 때문에 저도 SK 하이닉스 관련주를 오늘 매수했었습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움직일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얘가 갭을 띄우고 움직였잖아요. 반면 오늘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주가를 보셨나요? 정말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어제 미국의 언택트 관련주는 모두 다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무려 1.6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넷플릭스 역시 어제 플러스 2.83% 상승, 그리고 페이스북 플러스 3.46% 상승, 알파벳 같은 경우는 구글인데 어제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죠. 어제 플러스 2.33% 상승을 해서 당연히 카카오와 네이버도 오늘 크게 상승을 하겠구나 생각해서 언택트 관련주를 매수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악재 뉴스가 있었죠. 카카오 그라운드원 해킹을 당했다. 2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장후에 나왔죠. 16시 53분.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부터 약간 내렸는데 장 초반에는 아마존을 비롯한 미국의 언택트 관련주가 상승을 해서 당연히 시초가부터서 갭을 띄우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이상 언택트 관련주는 주목을 못 받는 것일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주도 다시 52주 신고가를 가는데 카카오와 네이버는 지금 참 험난한 길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약간의 상승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 많이 하락한 편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웹툰 서비스가 최근에 매출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 달린 광고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참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좋은 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전혀 상승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뭐 지금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크게 들어올 때가 있는데 외국인은 참 단순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인지 디스플레이처럼 위에 못 올라가게 매물을 막아놓고 밑에 내려오면 매집하고 위로 조금 뜨거나 호재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다 팔고 튀어요. 보세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뉴스부터서 뉴스가 계속 뜨는데 그 뉴스가 뜨잖아요. 그럼 0.53%, 1% 이렇게 갭을 띄우고 시작하면은 외국인이 그냥 다 먹튀하고 튀고, 장중에는 외국인이 튄 다음에 여기에다가 5만 주 정도, 아니 5만 주는 아니고 한 3만 주 정도 살짝 걸어놓거든요. 그럼 그거 못 들고 빌빌빌빌 대면서 종가의 마무리. 그리고 항상 외국인 매도 창구가 떠서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살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샀지만 이거는 아침에 갭이 떴을 때
보통 뇌동매매로 쫓아가서 물리신 분들이 많지 이 종목이 빠질 때 밑에서 사진 않거든요. 매수하신 분들은 보통 시초가 매매를 많이 해서 물리고 끝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매매한 종목은 당연히 하이닉스가 아닙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주에 10만원이 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매매할 바에 차라리 하이닉스 관련 코스닥 종목을 매수하는 게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관련주로는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니테스트, 두 번째 러셀. 이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적이 상당히 많아요. 자, 유니테스트를 볼까요? 자,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죠. 오늘 1.45%로 마감이 되었고 이 종목은 지금 하이닉스 관련주 반도체 종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풍력이라던가 태양열, 그린 뉴딜 관련주로 보셔야 됩니다. 갑자기 유니테스트가 이렇게 지난번에 상한가를 갔을 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태양열 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뉴스가 떠버려서 지금은 바이든 관련주로 편입이 돼서 바이든 뉴스가 나와야지 가지. 얘는 반도체 설비 장비를 아무리 공급 체결을 해도 안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국 SNC를 비롯한 그린 뉴딜 섹터가 오늘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도 저도 아닌 종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3.53%까지 상승했지만 하이닉스 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죠. 자, 하이닉스 관련주인 러셀. 이 녀석은 오늘 7.36%까지 상승하고 종가는 0.65%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올린 이틀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윤석열 차기 대권주자 2위 등극 테마주장세가 시작될까? 이 영상에서 러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러셀은 분명히 윤석열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차트를 잘 보세요. 하이닉스하고 러셀. 자, 러셀이 하이닉스 관련주이면은 아침부터서 이렇게 하이닉스가 급등할 때 당연히 러셀도 급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러셀의 주가를 보시면은 아침부터서 그냥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시작하자마자 꼬그라졌죠. 하이닉스는 상승했는데. 그리고 쭉 빠지다가 막판에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유니테스트와 러셀 둘 중 어떤 놈을 매매를 했을까요? 바로 러셀을 매매했어요. 자, 여기 체결 내역을 보시면 오늘이죠. 러셀 같은 경우에는 3,230원에서 좀 던지고 3,250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던지고. 그런데 여러분, 제 성격상 정치 테마주를 잘 안 건드리거든요. 제가 오늘 약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현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돌입을 했어요. 자, 지금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자가 매일 5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죠.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도 아닌 3단계로 올려서 수능 전까지 특정 시설을 이용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우나를 비롯한 목욕탕도 당연히 지금 사용 금지고, 카페 같은 경우에도 9시까지밖에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저는 운동을 하루에 3시간 이상 무조건 하는 사람이고 살찌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운동을 되게 많이 하는데 지금은 헬스장이라던가 배드민턴이라던가 이런 운동하는 시설이 일단 샤워가 안 되고 두 번째로 9시까지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를 제작하고 나면 보통 8시 반에 끝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운동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했는데, 아니 제가 출퇴근 시간에 차를 몰아본 적이 요즘엔 거의 없어가지고 차가 막힌다는 사실을 모르고 올 때 약간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와서 하이닉스가 오르는 걸 보고 빨리 러셀을 매수해야 되겠다 해서 시초가부터 그냥 때려버렸어요. 그 결과 미치겠는 거예요. 시작부터서 마이너스 2.5%까지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약간씩 오르려고 하는데 오늘 윤석열 씨 관련주 중에서 서현 탑메탈과 서현을 보셨나요? 자, 서현 탑메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씨 관련주 1등 주자죠. 분명히 이 영상과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 종목은 10,000원 이하로 빼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은 투경이라던가 투자 주의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종가 관리를 했다. 이날도 17% 가까이 상승했으면 투자 주의라던가 투경에 걸리게 되는데 일부러 밑으로 뺐고 그 다음날도 뺐고 이날도 종가 기준으로 10,000원 이상에 있으면은 투자 경고에 걸리기 때문에 10,000원 이하로 만들었어요.
다음날 같은 경우에도 10,000원 이하로 빼려고 주포가 정말 노력을 했지만 동시효과 때 호재 뉴스가 떠버려서 결국 종가 기준으로 10,000원을 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은 투자주의 종목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어제 나온 공시를 자세히 읽어보신 분이 있나요? 12월 1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뜻은 내일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은 2020년도 1월 종가가 5일 전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거나, 혹은 12월 1일 종가가 5일 전 전일 종가보다 45% 상승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도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된다고 나왔죠. 그 이야기는 오늘 급등을 해버릴 경우에는 서현 탑메탈 같은 경우에는 또 투경에 맞게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서현 탑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33% 상승이 나왔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45%로 마감되었죠. 반면 서현 이화는 어땠을까요? 서현 같은 경우에는 오늘 14.10%까지 상승을 했고, 서현 이화는 무려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3일 동안 서현 탑메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주포는 정말 악질이고 무서워요. 투경이라던가 투자 주의를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하고 있고 1등, 2등, 3등이 수시로 바뀝니다. 서현 이화가 아니라 오늘은 서현이 정말 잘 갈 줄 알았는데 서현 종가 보셨나요? 2.56% 상승도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4.70%로 아침에 갭이 뜨고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어제 5%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사신 분들도 홀딩했으면 오늘 마이너스가 됐을 거고, 러셀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은 수급 자체는 외국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오늘 하이닉스를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윤석열 씨를 따라가 버렸고, 윤석열 씨는 오늘 또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었을까요? 사건 사고보다는 어제 뉴스 덕분에 대권 주자 지지율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총장으로 다시 복귀가 되었고, 덕분에 어제 시간의 단일가 붙어서 윤석열 씨 테마주는 난리가 났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침부터서 하나마이크론을 비롯한 다른 반도체주는 메릴린치 창구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정말 난리 법석을 피운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러셀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자, 이게 지금 트렌드입니다. 이 서현 이하가 상한가를 가자, 그 다음 주자인 서현, 그 다음에 러셀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서현 이하가 상한가를 간 다음에 서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바로 빠졌어요. 여기서 바로 빠져가지고 조정을 주나 싶었더니 윤석열 씨 뉴스가 하나 또 뜨고 다시 올라갔다가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고, 러셀은 서현을 따라가더군요. 서현이랑 차트가 똑같이 같은 시간에 올랐다가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내려갔는데 저는 여기서 오늘 팔았죠. 왜? 지난 고점이 3,260원입니다. 근데 이건 돌파할 것 같이 보였어. 하지만 돌파할 것 같이 보인다고 해서 그때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던지고 나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모험을 할 수 없잖아요. 저 오늘 얘를 하이닉스 관련주로 알고 매매를 했는데 윤석열 씨 관련주라서 망했다 싶었는데 신께서 저를 탈출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고마움을 가지고 그냥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주가 오늘 정말 핫했죠. 보안 관련주가 전부 다 급등을 했는데 여러분은 오늘 이 섹터를 공략하셨나요? 대선 공약 중 하나가 액티브엑스 폐지 그리고 공인인증서 폐지였는데 드디어 오늘 공인인증서가 폐기가 된다라는 소식이 나왔더군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인증서 다들 쓰고 계시죠? 1년에 2,500원, 이 돈 정말 아깝습니다. 이제서야 드디어 공인인증서가 없어져서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이 뉴스 자세히 보셨나요? 자, 여기 뉴스를 찾아보니까 12월에 찾아온다. 공인인증서가 없어지고 공동인증서가 생긴대요. 과연 뭐가 달라졌을까? 자세히 한번 살펴보니까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변경된답니다. 공인인증서는 폐지가 안 됩니다. 이름만 바뀐대요.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라는 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름만 바꾸는 거였어요? 기존 그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 가능하다. 공인인증서 Q&A 절대 폐기가 안 됩니다. 이름만 바뀝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전과 똑같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불편해하지 않아도 괜찮겠어요. 야, 공인인증서 자체 쓰는 게 불편한데 공인인증서 인증할 때마다 EXE 파일을 3개나 다운받아야 되고 은행 갈 때마다 계속 공인인증서 프로그램 다운받는 게 귀찮아 죽겠는데 이게 뭐가 편하다고 이걸 유지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홍채 인식이라던가 지문 인식 같이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해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일단 공인인증서 자체가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공동인증서로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자, 아침부터서 그래서 보안 관련주인 SGA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종목은 동전주고 당연히 실적이 안 좋습니다. 이 종목은 내년이면은 상장 폐지 심사라던가 혹은 관리 종목 혹은 환기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SGA가 상한가를 가자 이 회사와 관련 있는 SGA 솔루션즈가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실적은 개판이죠. 그리고 한국 시리즈, K사인, 휴네시온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움직였는데 참 달 볼 일도 없지만 참 별 볼 일도 없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무늬만 바뀌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슈팅이 나오네. 신기하게 봤지만 장 초반에 보시면은 라온시큐어는 SJ 솔루션즈, SJ가 상한가를 가자 16.46%까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K사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똑같이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장중에 8.66%까지 상승했지만 종가는 1.79% 상승. 그리고 또 한국 시리즈, 한국 전자인증이라던가 전자금융 이런 애들 보세요. 미쳤습니다. 21.32%까지 상승하고 플러스 3.58%로 마감. 휴네시온도 보세요. 여기 VI인데 VI까지 꼬셔놓고 던져버렸어요. 자, 휴네시온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하락을 했고 장중에 호재 뉴스도 있었습니다. 악성 코드 무력화 관련 특허권을 취득했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는커녕 아까 VI 바로 찍기 전까지 3호가를 남겨두고 바로 촥 빼버리면서 종가는 3.59% 마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안주 중에서 대장주예요. 얘가 상한가를 가는 경우는 많지만 SJ라던가 SJ 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상한가 거의 못 가거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종목은 최근에 상한가를 간 적이 없어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휴네시온이 상한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시면은 전부 다 상한가는 아니지만 급등했을 때 윗꼬리를 남기면서 마감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윗꼬리 전문가지 이 종목은 상한가를 못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인인증서 이슈는 벌써 2년 동안 우려먹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다음부터서 공인인증서 갖다가 한 번씩 끌어올렸는데 그거보다 예전에 삼성페이 관련 뉴스가 있었을 때 보안주가 정말 핫했습니다. 라온시큐어 혹은 한국정보인증, 전자인증 이런 애들은 점상을 계속 갔어요. 왜냐하면은 삼성페이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던 적이 있어요. 이런 이슈라면은 보안주가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오늘처럼 공인인증서 예전에도 우려먹던 사골곰탕 같은 뉴스 이런 걸로는 웬만해서 상한가를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나왔던 뉴스로 또 상한가를 보내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걸로 또 꼬시고 빼겠지. 요렇게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해요. 수익은 크게 못 내도 손실은 크게 보면 안 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일은 수능이라 장 시작이 10시에 시작이 됩니다. 내일은 수능이기 때문에 장 시작이 1시간 늦춰지고 장 마감 시간 역시 1시간 늦춰집니다. 3시 30분에 장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컴퓨터를 끄시면 안 돼요. 그리고 3시가 되었다고 종가 베팅을 들어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은 종가 베팅을 4시에 준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공인인증서 같은 옛날 뉴스는 사골로 너무 많이 우려먹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 액티브엑스 폐지, 공인인증서 폐지였습니다. 수년째 이걸로 보안주들이 움직이는데 같은 뉴스로 급등했던 적이 수없이 많았고 이번에는 공인인증서의 이름을 바꾼다고 주가가 잠깐 급등했지만 한두 종목만 상한가를 갔죠. 나머지는 힐러리도 아닌 들러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물간 뉴스로 올리는 종목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오정태님, 토니스타크님, 룰루랄라님, 감자탕님, 비오면 미쳐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룰루랄라님은 10,000원이나 후원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